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일단 이 영상은 24년도를 대비한 영상이 될 건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희가 앞에서 촬영을 미리 해놨었던 것 중에 이제 변경사항도 조금 있을 건데 그거를 일일이 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먼저 참고하시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년도에 실기시험을 보셨던 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또 시험 보시는 쌤들 또는 전에 이제 혹시나 안타깝게 조금 저거 하셨던 쌤들은 다시 한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단 시험 일정 관련된 영상이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올라온 그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23년도에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수강생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합격률이 80% 정도 이상 무조건은 나왔었는데 요번 해에는 좀 저희한테 오프라인으로 직접 배우셨던 쌤들은 100%도 꽤 많이 나오셨었습니다. 반 전체가 이제 다 합격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프라인은 아니어도 유튜브로 저희 유튜브가 이렇게 불모지 같은 이렇게 전기기능사 쪽이 검색했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거를 조금 검색해 주시고 또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쌤들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24년도 이제 시험 일정이 나왔어요. 시험 일정이 나왔는데 우리는 역시나 실기시험 쪽이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좀 보면은요. 일단은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시험 일자들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기능사뿐만 아니라 기사 이런 것도 시험 일정들이 좀 한 일주일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기사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날짜는 일단 1회차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가 원서 접수가 될 거고 1회차 시험은 3월 16일부터 29일까지가 될 겁니다. 추후에 이제 막상 또 저희 쌤들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여기 일자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요쯤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올라온 거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16일부터 29일까지 시험을 전부 다 기능사 실기, 전기 기능사 실기만 보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중에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 볼 수 있는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 전부가 전기 기능사 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쌤들이 원서 접수를 하실 때 날짜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자 중에 선택을 하실 거다라는 거고 2회차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가 원서 접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가 2회차 시험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는요. 고등학생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쌤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보시는 쌤들은 7월 16일에서 19일 날 원서 접수가 될 거고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가 3회차 시험 일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네 번째 원서 접수, 그 다음에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가 4회차 기능사 실기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 중에 한 일주일, 많으면 10일 이 정도가 기능사 실기, 전기 쪽 시험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기 기능사 실기라고 하는 시험은요. 4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침 8시 반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같은 거 지급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지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시험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4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도 못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감독관들이 이제 다 나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독관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한 분 한 분 거를 다 테스트하면서 합격 불합격에 대한 여부를 보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밖에 시험이 없어요, 한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일정인데, 여기서 앞쪽으로 잡힐지 뒤로 잡힐지는 원서 접수 날에 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쌤들한테 조금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전기기능사 관련 내용인데, 요거는 24년도 2회차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산업인력공단 쪽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시면요, 이제 쌤들한테 공구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공구 준비하라. 근데 거기서 조금 몇 개가 바뀔 거다. 근데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거에서 변경사항으로 먹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그냥 배우셨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 전동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콘크리트 드릴 같은 그런 드라이버가 아니라 배터리식 충전 드릴, 당연하게도 그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회로 시험기를 얘기했는데, 벨 테스터기를 써라 또는 멀티 테스터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바뀔 거는, 회로 시험기, 벨 테스터기 요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동작 시험기기는 사용 불가. 이거는 뭔 소리냐면요, 약간 우리가 벨 테스터기는 직류거든요, 직류. 근데 실제로 동작시키는 거는 교류입니다. 근데 약간 교류 같은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당연하게 그런 거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벨 테스터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사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 대신에 여기 또 전거에도 써있지만 당연하게도 사전 작업을 해놓지 말라는 겁니다. 사전 작업. 마스킹 테이프에다가 EOCR 뭐 1, 2, 3, 4, 5, 6, 7, 8, 90, 11, 12 이렇게 번호를 미리 써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직각자, 삼각자, 철자, 줄자 등이었네. 이제 철자, 줄자, 연기자, 플라스틱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그냥 자를 오로지 그냥 50cm 50cm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50cm, 500mm면 50cm잖아요. 50cm 자, 그냥 플라스틱 또는 뭐 철대기로 되어 있는 이런 일자 형태의 자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삼각형 형태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일자 형태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여쭤봤어요. 산업인력공단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그 자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떼기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거가 만들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따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죄송해요. 원형의 형태, 이런 말이 자꾸 써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거기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답변이 왔었습니다. 원형의 형태를 추구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시험 보시는 감독관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쓰게 할 수도, 이 정도까지는 쓰게 할 수 있다. 안 될 거다. 막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형의 형태로 한다면은 그냥 자인 형태. 뭐 손잡이가 애초에 만들어져서 붙어져서 파는 형태 그런 거가 아닌 그냥 원형의 형태. 이거를 추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화기, 수평계 이렇게 돼 있는데, 수평계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자에다가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처럼 이렇게 딱 붙이셔가지고 손잡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신데, 수평계를 그렇게 붙이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냥 수평계만 쓰라는 거지 작업을 따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말라. 약간 이런 원형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기구. 볼펜이랑 분필 챙겨라. 이렇게 조금 들으시는데, 분필은요, 쌤들, 원래 시험장에서도 줄 수는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줄 수는 있는데, 이제, 분필은 흰색이어야 돼요. 흰색. 나무 판뜨기에다가 흰색 분필로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쌤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지우개가지고 지울 수 있거든요. 근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 분필은 잘 안 지워집니다. 자국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국이 남으니까 다음날에 시험 보시는 쌤들이 영향을 좀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흰색 분필인데 이제 챙겨오라 이거예요. 지급을 해주는 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마다 좀 달랐는데 가져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들이 혹시나 학원에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학원에서 분필 하나만 이렇게 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독학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댓글 다셨던 분 중에 제어판까지는 해보신 것 같은데 저희 수강생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제어판까지는 해보신 것 같은데 배관 작업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영상만 계속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안 되신 분도 계신데, 분필을 그러면 따로 조금 구매를 하셔야겠죠. 분필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뭐 일반적인 분필, 흰색 분필 이렇게 조금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이 일자가 12월 16일인데 오늘부터 또 갑자기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 따뜻한 옷을 입었지만 지금 좀 추워서 약간 바들바들 떠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전기기능사 수험자 지참 준비물 유의사항, 수험자 지참 준비물 유의사항 관련돼서 이제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도 2회차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2회차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회차까지는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개 문제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 시작 전에 일정 시간 동안 시험감독위원이 수험자 지참 준비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험자 지참 준비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뭐 손잡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수평계까지 해놓는 거, 만들어 놓는 거. 근데 만들어져서 아예 파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적정성 여부를 보시겠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볼 수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엄청나게 이제 불혜택? 뭐 약간 이런 그런 게 생길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시험 중에 시설 장비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감독관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요. 이거는 쌤들이 이제 만드실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못해요. 근데 못한다고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라 실격 처리시킨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파이프 커터 이런 것도 어쨌든 위험한 거고 스프링 밴더 같은 것도 맞으면은 멍들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한 운동화, 면장갑 등은 실기시험에 반드시 지참. 그 다음에 운동화 및 면장갑 미지참 시 채점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작업하는데 손에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스프링 밴더 이런 것도요,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발에 맞으면은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화 꼭 시험 보실 때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연습할 때는 뭐 슬리퍼, 크록스 막 이런 거, 더울 때 3회차 같은 경우는 완전 생 여름에 보는 거니까 또 쪼리 막 이런 거 신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반바지 입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기능사 실기 시험 볼 때 저는 겨울에 봤습니다. 1회차에 봤었는데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제 추우니까 옷을 이렇게 껴입고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메리아스, 일명 메리아스라고 하죠, 러닝. 그거를 이렇게 벗은 다음에 메리아스만 입고 하려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근데 다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수강하실 때 그 쌤이 이렇게 스프링 밴드를 이렇게 툭 뺀 다음에 이렇게 놓으셨는데 그게 제 발에 맞았었어요. 제가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수업할 때였었으니까. 근데 딱 맞으니까 엄지발톱에 맞았었는데 엄지발톱 전체가 멍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장갑 한쪽을 이렇게 좀 안 쓴 상태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베인 거예요. 베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뚝뚝뚝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관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저도 그때 혼났었습니다. 그 잠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 사이에 다쳐가지고 피 이렇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뭐 어떡해요. 일단 휴지랑 물티슈 좀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손 칭칭 감은 다음에 그 상태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운동화, 장갑, 뭐 면장갑이라 해서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장갑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거, 뭐 3M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끼셔도 되고, 신발은 무조건 운동화, 그리고 긴 바지도 이제 뭐 추리닝 바지는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터치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약간 쌤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입으시는 그런 긴 바지가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수공구 및 PE 전선관, 플렉시블 전선관, C리관이죠. 가공에 필요한 공구 일체는 시중에 유통되는 원래 형태, 원형으로 지참하고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 이런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거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스프링 밴더, 저희는 스프링 밴더를 이렇게 스프링 밴더가 있을 때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형태를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관 안에
피관 안에 스프링 밴드를 넣었을 때 얘가 쏙 말려 들어가 버리면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거 꺼내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좀 걸려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기다가 여쭤를 봤었는데 이거는 시험에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고리 자체가 그런 용도기도 하고 안에 말려 들어갔을 때 꺼내기가 힘들어지니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그걸로 판단을 하나요? 말씀드렸을 때 아까랑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원형의 형태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엄청 해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얘기가 나와서 이제 아예 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것도 그 저랑 전화를 이렇게 주고받으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원형의 형태로 하는 게 맞는 거다. 저희는 원형을 계속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시험 때 혹시나 감독관이 오케이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손잡이로 만들어 놓은 거는 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원형으로 지참을 해라.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상용품이 아닌 개인이 제작한 것이나 상용품을 개조 및 변경한 물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요 말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했었는데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24년도 2회차 때 감독관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링밴드 손잡이 이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다 염두를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구를 예시해서요. 수동 드라이버 끝단에 회전용 철물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눈금이 있는 수평계 또는 자에 수평계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터마이징이죠. 수평계를 자에다가 부착하여서 수평도 맞추면서 줄도 긋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상용품이 아닌 개인이 제작한 자 특정 길이 표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이 있는 삼각 또는 직각 모양의 자 형태. 자, 특정 길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특정 길이. 기능사 실기에서 어쨌든 공개 도면으로 언급이 완전하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자에다가 그 제어판 배치하는 그 라인 간격을 그릴 때 5cm, 9.5cm, 13cm, 9.5cm, 5c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은 그냥 바로 그거 뭐 축축축축축축 그거 이렇게 쫙쫙쫙쫙 긋기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40cm 위치, 30cm 위치, 35cm 위치 이런 거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등 준비물 예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배우시는 쌤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언급이 아예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단자대 및 소켓 번호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번호를 쓰게 합니다. 이거는 가서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써놓고 가는 게 아니고 마스킹 테이프에다 미리 써놓고 가는 것도 시키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가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연습할 때도 그렇게 시켜요. 근데 아예 만들어져 있는 스티커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쓰지 말라는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습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가끔씩 이제 사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약간 이득을 보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서 마스킹 테이프로만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언급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만 하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킹 테이프에도 미리 작업을 해놓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공구 벨트. 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렇게 공구 벨트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뭐 이거 여기 공구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석 밴드. 이게 뭐냐면요,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고정시키는 자석 형태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다가 자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석이에요, 자석. 그럼 피스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그, 치공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석. 자, 자석 쓰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석 쓰셨던 분들이 꽤 계신데, 자석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하는 애들한테 자석을 올려놓으면은, 자석 올려놓은 애들끼리만 연결하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뒤에서 이제 미리 촬영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서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전기기능사 자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 자석을 저희한테 배우시는 쌤들은요, 웬만해서는 자석을 이제 사실 거면 사긴 하셔라. 대신에 연습하실 때 도움을 조금 받는 거지. 나중에는 얘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자석을 안 쓰시게 하는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 시험 때는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아예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4년 2회차부터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언급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풀 작업 영상 중에 리미트 스위치, 엄쌤이 작업하시는 리미트 스위치를 할 때 제가 풀 작업하는 FLS 2시간 50분짜리인가 있어요. 엄쌤 건 2시간짜리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쓰실 겁니다. 커피 믹스 봉지도 혹시나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쌤들이 없는 상태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FLS 풀작업 영상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거 찍을 당시에는 혼자 찍기도 했었고, 어깨랑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시간 딜레이도 좀 더 걸리고 막 이랬었는데, 원래 작업하는 시간보다. 그리고 제가 선을 넣을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믹스 봉지를 쓰지 않고 선을 이렇게 접은 상태로 그대로 쓸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쌤들이 하시는 그런 형태에 맞춰서 좀 알려드리는 형태에 맞춰서 해본 거고, 엄쌤은 이제 촬영 시간 자체가 2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급하니까 일단 빨리빨리 하는 형태로 일단은 찍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교를 해보시라고 올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거. 근데 이제 저희한테 배우셨던 쌤들은, 배우셔서 이미 합격하셨던 쌤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셨으니까 이제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뭐 변한 거 별로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요거를 딱 보자마자 저랑 엄쌤이랑 이제 태진쌤이랑 3명이서 우리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구나.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는 안 쓰게 하는 요런 형태로 시키기 때문에 상관은 없구나 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영상으로만 보셨던 쌤들은 모르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회차부터 적용되는 내용,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거를 좀 알려드렸고요. 24년도부터 근데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쌤들. 뭐 그거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셨던 거지, 의존 안 하시고 하셨던 저희 쌤들도 충분히
2시간 반, 빠르신 분은 2시간 반, 보통 일반적으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적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도 이제부터는 이제 조만간 저희가 또 엄쌤이랑 같이 시간이 나는 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또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년도에 저랑 엄쌤이 정말 놀랐던 게, 다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올렸던 것도 그렇고, 저희한테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고, 좋아요도 눌러주셨고, 댓글로 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검색했을 때 많은 영상들이 있었을 건데, 다른 분들 것도요, 저희 것도 봐주시면서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더 도움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서 쌤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그런 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또 새로 시작하시는 쌤들, 필기 엄청 힘들게 고생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럼 실기에서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